지금 이 순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세계무역기구가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 가난과 재난의 나라로 알려졌던 방글라데시가 세계 섬유 수출 2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에 이어 2위. 인도, 베트남, 터키를 모두 제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기적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조도 돈도 아닌 단 한 줄기 기술로 말이죠. 오늘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2018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이곳에 17살 소녀 리아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그녀는 쓰레기장으로 향했죠. 목적은 단 하나. 버려진 천조각을 줍기 위해서였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 1,700불. 하루 평균 소득 0.75불. 전기 공급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문맹률 65%. 리아칸의 집에는 전기가 하루 3시간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집 옷을 수선해서 하루 50타카, 한국 돈으로 약 600원을 벌었죠. 그런 환경에서도 리아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녹슨 바늘로 독학하며 바느질을 배웠고 언젠가 진짜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죠. 당시 방글라데시에는 제대로 된 봉제 기술이 없었고 국제시장에서의 평판도 최악이었습니다. 품질은 형편없고 납기는 지키지 않고 중국산의 열등한 복제품만 만드는 나라. 그것이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어느 날 리아칸의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공장을 세운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난한 동네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하지만 사흘 후 정말로 한국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종진 한국의 중견 섬유기업 영혼무역의 해외 사업 담당자였죠.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한 말은 의외였습니다. 이곳은 옛날 우리와 똑같습니다. 가난하지만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한국 기업이 방글라데시를 선택했을까요? 1970년대 한국. 당시 한국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구로공단의 여성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미싱을 돌리며 가족을 먹여 살렸죠. 한국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보며 생각했던 겁니다. 저들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한국이 미래의 방글라데시를 돕는 것이었죠. 한 달 후, 마을 외곽에 하얀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간판에는 한글과 벵골어가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영혼무역 다카지점. 리아칸은 그 건물을 보며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천조각들을 모두 태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공장 첫날. 리아칸은 새벽 5시에 도착했습니다. 50대의 하얀 미싱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 형광등 빛에 반짝이는 은색 바늘들.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의 한국인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김보연 30대 초반의 기술자였죠. 그런데 김보연이 가르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품질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바느질은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다. 김보연은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바늘을 잡는지보다 왜 정성을 다해야 하는지, 어떻게 빨리 만드는지보다 왜 품질이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970년대 구로공단에서 미싱을 돌리며 가족을 먹여 살렸던 이야기. 하루 16시간씩 일해도 겨우 끼니만 해결할 수 있었던 시절. 리아칸은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도 우리와 똑같았구나. 그들도 바닥에서 시작했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보연은 단순히 기술을 전달한 게 아니라 공감을 만들어낸 거죠. 첫날 리아칸은 10cm 길이의 직선 박음질에 성공했습니다. 3시간 연습한 끝에 만들어낸 짧은 선 하나. 김보연이 박수를 쳤을 때 리아칸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작은 손수건 하나를 만들었죠. 김보연이 그 손수건 한쪽 모서리에 작은 라벨을 달아줬습니다. 메드 인 벵글라데시. 리아칸은 그 글자를 보며 또 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손수건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의 첫 작품이자 방글라데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아카는 300명을 관리하는 생산팀장이 되었고 공장은 24시간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통계 그래픽 애니메이션, 월 생산량 20만 벌, 불량률 0.1%, 납기 준수율 99.8%, 직원 수 300명에서 1200명으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0.1% 불량률. 이건 한국이나 일본 수준입니다. 중국 평균이 2에서 3%인 걸 생각하면 놀라운 수치죠. 99.8% 납기 준수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글라데시의 평균이 60%에서 70%였으니까요. 그 결과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이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라, H&M, 유니클로, 글로벌 브랜드들이 줄을 섰죠. 2019년 말 방글라데시는 세계 섬유 수출 5위로 올라섰습니다. 2년 만에 2계단 상승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2020년 초 중국인 사업가 워젠화가 방글라데시를 찾았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동방직물 아시아 총괄 대표.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봉제 산업의 약점. 그들은 원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천을 짜는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단의 70%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중국이 원단을 공급하면 방글라데시가 옷을 만드는 구조였죠. 워젠화는 이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김종진에게 제안했습니다. 독점 계약을 하시죠. 원단 가격 2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다른 업체와는 거래하지 마세요. 김종진은 거절했습니다. 독점은 위험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워젠화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죠. 그리고 한 달 후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원단 업체들이 하나둘씩 거래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품질 기준 변경, 물량 부족, 운송 문제.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워젠화의 지시라는 것을. 2주 만에 원단 공급량이 80% 줄었습니다. 남은 업체들은 가격을 3배로 올렸죠. 미터당 $2였던 면직물이 $6가 되었습니다. 생산 원가가 맞지 않았어요. 결국 공장이 멈췄습니다. 300대의 미싱이 조용히 멈춰섰죠. 리아카는 직원 250명에게 해고 통보서를 나눠줘야 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이 학비는 어떻게 하나요? 이 일자리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리아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워젠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승리자의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너희는 한국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중국의 힘을 과소평가했어. 그리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독점 계약에 서명하면 모든 걸 원상복구시켜주겠다고.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모두 철수시키라고. 이건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심어준 철학을 뿌리째 뽑으려는 시도였죠. 공장이 완전히 멈춘 지 2주. 김보연계 본사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떠나는 날 김보연은 리아칸에게 낡은 공책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 노하우부터 철학까지. 김보연이 마지막으로 한 말. 리아, 이제 너는 선생님이야. 한국에서 배운 걸 방글라데시 방식으로 이어가. 그날 밤 리아카는 혼자 공장에 남았습니다. 300대의 미싱이 조용히 멈춰 있는 모습. 무덤 같았죠. 새벽 3시. 리아카는 김지은이 남긴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1973년 석유 파동으로 한국 경제 붕괴 위기 중동 건설로 돌파. 1997년 IMF 외환위기에서 IT 산업으로 재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류로 극복. 한국도 수없이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리아카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준 건 의존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힘이었구나. 그 순간부터 리아카는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혼자서 전기도 없는 어둠 속에서 3시간 동안 작은 손수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3년 전 처음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크기.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손수건에 손으로 술을 놓았습니다. 메드인 벵글라데시.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리아카는 다짐했습니다. 워젠화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어. 우리가 한국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일주일 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서울 본사 이사들이 결정을 내렸죠. 코드명 실크로드 우회 작전. 중국이 길을 막으면 우리는 새 길을 만든다. 이것이 한국식 해법이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첫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의 원단 업체와 새로운 공급 계약. 둘째, 한국 본토의 고급 원단 직접 수입.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방글라데시를 단순 생산 기지가 아닌 남아시아 허브로 만들기.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말이죠. 3일 후 첫 번째 컨테이너가 도착했습니다. 베트남산 고급 면직물 5톤. 리아칸이 직접 한국까지 가서 확인했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렸을 때 알록달록한 원단들이 햇살에 반짝였죠. 리아칸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무지개를 본 것 같았어요. 중국산보다 30% 비쌌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훨씬 좋았죠. 더 중요한 건 이제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주일 후 공장 재가동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먼지가 쌓인 300대의 미싱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남아있던 50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도왔죠.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오전 7시. 리아칸이 메인 전원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김종진과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스위치를 올렸죠. 우웅. 첫 번째 미싱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모든 미싱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 달간의 침묵을 깨고 희망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하고 포옹하고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워젠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가는 미싱들을 바라봤죠. 김종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워젠화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승리였죠. 의존이 아닌 자립, 굴복이 아닌 개척. 한국이 가르쳐준 정신이 방글라데시를 구한 겁니다. 3개월 후 BBC 기자가 다카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진 거죠. BBC, CNN, 알자지라 등. 그리고 2021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리아칸이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여성 리더. 쓰레기장에서 천조각을 줍던 소녀가 세계 무대에 선 겁니다. 500명의 청중 앞에서 리아칸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계를 주지 않았습니다. 철학을 줬습니다. 기적은 도움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한국이 심어준 믿음이 방글라데시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회장의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연설 후 많은 나라들이 접근했습니다. 독일 기업은 투자를 제안했고 이탈리아 브랜드는 파트너십을 원했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만남은 한국 대표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리아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이런 열매를 맺었네요. 리아칸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없었으면 우린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2025년 3월 세계무역기구가 연간 섬유 수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섬유 수출 순위 1위 중국, 2위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가 2위에 올랐습니다.
7년 전만 해도 7위였던 나라가 인도, 베트남, 터키를 모두 제치고 세계 2위가 된 겁니다. 다카 전역에서 축포가 터졌습니다. 라디오와 TV에서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총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여성 근로자들의 노고와 한국의 기술 협력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리아카는 공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보연이 처음 가르쳤던 그 낡은 미싱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 미싱은 유리 케이스에 보관되어 공장의 상징이 되어 있었죠. 명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방글라데시의 희망.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보연이었습니다. 5년 만에 축하하러 날아온 거죠. 공장을 둘러본 김보연이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품질이 한국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 리아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발전시켜온 결과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르쳐줄 차례죠. 그리고 지금 케냐,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가난한 나라들이 방글라데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리아칸은 이제 멘토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돕기 시작한 거죠. 2024년 리아칸은 리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식 품질 관리와 교육 프로그램. 이미 15개국에서 이 시스템을 배우고 있습니다. 김종진이 말했습니다. 리아, 이제 내가 또 다른 김종진이 되는 거야. 내가 또 다른 김보연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입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죠.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200만 명의 여성이 봉제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균 소득은 7년 전에 5배가 되었고 자녀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1인당 GDP는 1,700달러에서 2,80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는 자부심.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무엇인가? 한국은 방글라데시에게 돈을 준 게 아닙니다. 공장을 지어준 것도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한국이 준 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줬습니다. 철학을 준 거죠. 왜 품질이 중요한지, 왜 정성을 다해야 하는지,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철학이 방글라데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글라데시는 그 철학을 다른 나라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1970년대 한국이 일본과 미국에게서 배웠고 2020년대 한국이 방글라데시에게 전했으며 2030년대 방글라데시가 아프리카에게 전할 것입니다. 기술과 철학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강물처럼 말이죠. 리아카는 지금도 매일 새벽 6시에 공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미싱을 점검하고 신입 직원들을 직접 교육하죠. 그녀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땀 한 땀이 모여서 옷이 되듯이 한 사람이 모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2025년 방글라데시는 세계 2위입니다. 하지만 리아칸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1위가 될 거예요. 그게 내년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증명한 건 가난이 운명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하다는 것.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수백 대의 미싱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웅. 희망의 심장 박동. 그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한국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물고기 대신 낚싯대를 준 것. 아니, 낚싯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것.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증명했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